그런데 윤석열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원래 작게 5027, 5029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네. 작게 5015가 2016년도 마지막으로 생겼어요. 네. 여태 모든 한미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남침을 전제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게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북의 핵미사일이나 그게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죠. 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작게 5015를 하고 난 것은 과거의 대북 정책은 침략을 당하고 난 뒤에 방어적 개념으로 했는데 네. 2016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자, 그게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이 해야 질문을 네.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저를 좀 많이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거는 범죄 정보에 그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아니, 남겨놓고 내 이야기는 그런 것 자체가 범정과를 없었어요. 통해서 네. 예? 전혀 받지 범죄정보 못했습니다.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런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 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그러면 범죄 범정과에서 한 정보를 거는 수집하고 하는 이 역할을 잠시.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범정과에서 한 거는 자, 전부 홍준표 후보님. 자, 다시 한번 모두 옛날 우리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후보님이 해도 검사하실 뭐예요?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의원님께 예. 그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2년 내에 정규직화 추진한다라고 하셨다가 이번에 최저임금은 권고제로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식이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17년에는 이 모병제에 관해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 표를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다 이러면서 모병제를 반대하시다가 지금은 모병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2017년도에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네. 당이 괴멸되기 직전까지 가고 네. 여기 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보수진이 분열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당을 살렸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그래 올라가면 이래 경제적 충격이 큰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내 반성하고 네. 취소를 했고, 모병제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5분이 됐는데요. 홍준표 후보 답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면 혹시 30초 찬스 아직 안 쓰셨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떠실지. 제가 질문할 때 쓰겠습니다. 아, 그때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5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 홍준표 후보에게 가만히 있어. 5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찬스 안 썼는데. 네, 뭐 적절한 때 아니, 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저 주도권 네네. 토론 예. 홍준표, 안상수 두 분의 후보만 남았는데 아직 네 분이 쓰지 않으셨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가게 되면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 로우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이런 불량 국가를 상대할 때는 제일 처음에 외교로 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안 되면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국지전 타격을 한다. 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군 특수전 사령부 평택 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를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참수작전입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북한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말씀하시죠? 공개가 됐어요. 예. 하고 난 뒤에 바로 북쪽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는 원래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로 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북한의 그 침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저는 없다고 됐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란의 술레이마니 장군이 네. 드론으로 참수작전하는 거 봤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외교로 못 풀면 그 다음에 참수작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한 100여 개 있어요. 네. 이게 2017년도 CIA 갔을 때 제가 미국 가서 CIA한테 받은 보고입니다. 베글리 가서.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94년도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영변 YS가 막았어요. 그런데 YS가 그때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핵이 발전됐겠어요? 북핵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을 준비하려면 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민주당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우리 홍 후보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네. 네.